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볼 때마다 어려우셨을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어려웠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 평가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위험성 평가 관련된 방법인지 뭐 기법인지 혹은 뭐 안전성 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종류에 해당되는 건지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렸을 건데 제가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냥 위험성 평가를 하든 아니면 그 공정안전 보고서에 들어가는 공정 위험성 평가서 작성할 때에 그때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든 혹은 안전성 평가를 하든 혹은 위험 분석을 하든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 기법들을 여기 나와 있는 좀 우리가 들어볼 만한 했던 그러한 기법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뭐 안전성 평가에도 사용될 수도 있고 위험성 평가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 분석 기법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위험성 평가야, 공정 위험성 평가야, 아니면 뭐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 위험성 평가로 묻든 공정 위험성 평가로 묻든 뭐 안전성 평가로 묻든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지금 공부하신 기법들을 다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아마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각각의 그 기법 자체적으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다가 기법들을 써라 그러면은 다 쓰면 됩니다. 자, 이 정성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어떠한 느낌적인 거잖아요. 수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느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적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분석을 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빠르게 도출할 수가 있고 쉽다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수치를 가지고 이거는 뭐 몇 점 몇 퍼센트대 이렇게 얘기하려면 어렵잖아요.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쉽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비전문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된다. 그렇지만 주관적 평가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성적 평가를 보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게 보통의 순서예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면은 수치로 나타내야 되니까 통계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객관적이다. 그리고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 종류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 종류를 좀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외우지 못하면은 그래도 대충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량적 평가는 다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수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또 계산을 하거든요. 이 ETA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확률을 수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CCA라는 것은 이 FTA랑 ETA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정량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체크리스트, 그 위험 요소들을 쫙 나열하고 리스트로 나열한 다음에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것보다는 이 정성적인 거죠. 그리고 이 FMECA라는 것은 고장 모드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이 하잡이라는 것은 어떠한 위험들이 그 운전 과정에서 공정의 운전 과정에서 있을 것인가를 쭉 그렇게 나래비를 해봐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험을 쭉 이렇게 식별을 한 다음에 그것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얘도 정성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비 위험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P가 프릴리미널이에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업 초기 때, 설계 초기 때 그 위험이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거라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성적인 느낌이 나겠죠? Dow and Bond Indices라고 해서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입니다. 그 공정 중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서 상대 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는 건데 자, 이게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해서 정량적인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그래서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느낌이 더 있는 그러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리고 what if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 가정에 의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정성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HEA라는 것은 그 휴먼 에러 그 분석인데요. 운전원의 그 실수에 관한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점수를 부여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정량적이고, 그리고 이 LOPA라는 것은 Layer of Protection Analysis, 그것의 줄임말이에요. 즉 독립된 방어 계층들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방어 계층? 방어 계층이 뭐지? 바로 그 안전 장치들이에요. 안전 방어 장치들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함수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 전기에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도사 1차에서도 이 결함수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이 결함수 분석이 뭐냐면, 자, 이것도 저의 그 지도사 1차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집필한 거예요. 이 정상사상이라는 거를 먼저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자, 그 가장 발생할 수 있는 그 큰 개념의 재해나 사고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부적인 그 원인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분석이랑 평가를 진행하는 건데, 먼저 위에서부터 정해서 작은 걸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큰 전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그러한 평가 기법을 연역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연역적이 뭐고 기납적인 게 뭔지 좀 이번에 확실하게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큰 것에서, 즉 결론을 먼저 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영희는 죽는다, 그리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연역적인 거고요. 귀납적인 것은 뭐냐면 반대예요. 자,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죽네, 그리고 영희도 죽네, 그렇게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죽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크게 마지막에 내리는 것, 얘를 바로 귀납적인 거라고 합니다. 연역적은 먼저 결과부터 내놓고 세부적으로 가는 것. 결함수 분석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고나 재해가 있는데 얘의 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의 결함 나무 같다 라고 그래서 fault tree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사 1차나 그런 시험을 볼 때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이런 거를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리 수업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연역적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또 가 보면은